무릎이 아픈 분들이 혹은 관절이 아픈 분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 치료도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꼭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재활운동 전문가인 저에게 찾아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한두 번의 수업으로 무릎을 순식간에 좋아지게 해줄 마법 같은 운동을 기대하고 오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당신의 무릎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좋아지려고 하십니까?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본질적인 의미와 효과를 알고 난 상태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운동을 진행해 나간다면 어떤 치료보다도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에서 근력 운동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핸드폰만 켜더라도 정보가 흘러 넘치죠. 특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검색을 하고 정보를 얻곤 하시는데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유튜브에서 무릎 통증을 없애는 운동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무릎 통증을 없애줄 3가지 운동, 이런 영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영상을 보고 운동을 따라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당장은 조금 편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다시 통증이 느껴집니다. 다시 느껴지는 통증에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느껴 다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거치신 분들이 방법을 찾고 찾다가 저와 같은 재활운동 전문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죠. 자세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통증의 원리와 근력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왜 그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통증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그냥 무작정 근육을 만들면 통증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 의사 선생님도 진료 마지막에는 꼭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고 유튜브를 봐도 블로그를 봐도 다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는데 근력 운동만 하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하고 생각하지만 운동을 하면 어떤 원리로 뭐가 좋아지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근력 운동은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기에 통증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통증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건지, 근력 운동은 통증을 없애는데, 줄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정말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통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부위가 이만큼 찢어졌다고 해서 그 크기만큼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되면 그곳에 위치한 수용기를 통해서 그 상황을 인지하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정보는 신경계를 타고 뇌로 가게 됩니다. 정보를 받아들인 우리의 뇌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야, 그거 정말 위험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것은 강한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러면 약한 통증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죠. 뇌가 얼만큼 상황을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통증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통증은 뇌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크게 찢어졌어도 뇌에서 위험 신호를 조금만 보내게 되면 통증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증은 개인마다 정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증을 없애고 줄이기 위해서 운동이 어떻게 효과가 있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뇌가 느끼는 트라우마, 불안감을 낮춰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큰 부상을 입거나 잦은 통증에 노출되어 뇌가 기억하는 불안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클 것입니다. 작은 위협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경계를 해서 통증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나의 수준에 맞지 않는 운동법이나 운동량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나를 세우고 있는 불안한 뇌에서 위험 신호인 통증을 내려보내서 하던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 맞는 운동들을 낮은 강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살살 달래가며 단계적으로 극복해 나간다면요, 뇌 또한 조금씩 안심을 하고 하나하나씩 해도 된다고 허용을 해줄 거예요. 통증 신호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 맞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겨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의 수준이 강도 1인데 강도 3의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뇌는 위험 신호인 통증을 내려보내고 관절에 파업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운동을 하기 두려워지고 점점 삶의 가동 범위가 축소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반면에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뇌는 불안감을 점점 줄이게 되고 통증을 내려보내는 빈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는 힘을 얻게 되고 원래 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 불안해진 관절을 잡아줄 수 있는 2차적인 안정화 기전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다치게 되는 구조물은 인대, 건, 연골과 같은 구조물들입니다. 이런 구조물들은 뼈와 뼈 사이에서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1차적인 안정자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런 구조물 중 하나가 다치게 되면요, 관절은 불안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관절이 불안정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불안해하지 않겠나요? 뇌만 불안한가요? 관절 자체가 실제로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육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관절을 더욱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고 불안감을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이 더욱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 또한 낮춰줍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의 경우에 체중을 그대로 받치고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인대나 연골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릎 주변부 근육의 기능이 회복된다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나눠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근육이 관절을 잡아줄 수 있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하던 뇌가 조금씩 안심을 하게 되겠죠. 뇌의 입장에서 믿음직스러운 무릎이 되면서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뇌가 불안해하지 않는 정도의 강도부터 차근차근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력 운동이 통증에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을 때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얼마나 근력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고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따라해도 효과를 보시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어도 3개월, 12주 이상은 근력 운동을 지속해 주셔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의 가장 큰 효과 중 하나가 뭔가요? 근육을 만드는 것이죠. 근육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이 만들어지고 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생리학적 기간이 있는데요. 초반 4주 정도간의 힘이 증가되는 느낌은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이유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근육의 비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8주는 꾸준히 단계적으로 운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하루 보고 따라한 후에 효과 없네 하고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하지 않죠. 적어도 8주 그리고 12주는 진행해야 근육이 안정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주 이상으로 진행하게 되면 주변부의 연부 조직들까지 튼튼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치거나 퇴화가 되어 한번 관절이 상했기에 그 이상으로 더욱 꾸준히 지속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입니다.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것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기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고요. 운동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방향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증의 원리, 근력 운동의 효과, 근력이 생기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아파 죽겠는데 왜 근력 운동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런 기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하세요 라는 말만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운동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저와 같은 재활운동 전문가를 찾아가서 체크를 받고 현재 나에게 적절한 강도부터 차근차근 몸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사, 약에 의존하며 힘든 과정을 반복하지 마시고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좋은 회복 능력을 이용해서 더욱 좋은 몸의 컨디션을 만들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